로보로보입니다. 네, 로보로보 사실 상한가 기록하고 이제 좀 이날도 주가가 급등을 한번 했었죠. 12%대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장에서는 이제 좀 눌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관련돼서 좀 눌리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한번 눌렸다가 이제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게 있고, 또 이제 뭐 눌려서 한참 뺐다가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11선까지 빼고요. 만약에 이 평선이 21평선이 좀 더 올라와 있으면 보통 21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로보로보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로보로보 일단은 스탑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탑이면은 네, 매도하는, 매도입니다. 네, 매도하는 자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매도하고 이제 뭐 사실은 전거래일에 좀 따라서 매수하시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 전략이 나왔는데 자세하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로보가 아마 좀 이렇게 급등을 최근에 했던 이유가 아마도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라고 해서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관련된 내용을 좀 추진하기로 한 그런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좀 관련된 로봇 산업 중에 하나의 로보로보가 한번 급등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을 2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일종의 계획인데요. 그래서 세계 인류 기업의 수를 2배를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제조업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과거의 추격형 산업 전략에서 벗어나서 혁신 선도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일단 정부 측에서 육성하겠다고 했던 저번에 3대 육성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 좀 덧대서 추가적으로 제조업도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좀 키워보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이 약해지면 좀 이렇게 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발표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그리고 신산업 육성, 그리고 산업 생태계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 강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2022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보급하고요. 그다음에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 그리고 인공지능 팩토리 2,000개를 조성하기로 했다. 좀 대규모 산업으로 좀 지원을 해보겠다,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정부가 나서보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스마트 공장에서 사용되는 어떤 핵심 소프트웨어와 로봇, 그리고 센서, 이런 것들 스마트 제조 혁신 공급 산업 육성에 우리가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로봇, 특히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 수준의 어떤 로봇 산업 육성을 기대할 볼만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서 어떤 로봇 관련해서 이제 로보로보가 함께 좀 올라간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으면, 네, 일단은 주력 제품이라고 한다면 교육용 로봇을 제조하는 곳입니다. 교육용 로봇, 그리고 자체 소프트웨어를 보유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주로 이제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로봇 관련된, 코딩 관련된 그런 교육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2000년에 로보옵틱스로 법인을 설립해서 2006년에 로보로보라고 사명을 변경했죠. 로보로보 사명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하면서도 귀여워 막 이러면서 했는데 네, 아무튼 교육용 로봇을 생산하고 이제 자체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이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력 제품은 로봇 키트, 그리고 로봇 키즈로 이제 코딩과 조립을 병행하는 이제 그런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보로보의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수업에 이제 코딩 교육을 하는 것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6,000여 개 중에 학교 중에서 한 16% 정도의 이제 16% 정도 숫자와 이제 거래를 하게 된 그런 곳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일단은 로봇주들 중에서는 교육용 로봇 시장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어떤 코딩 교육, 그리고 컴퓨터 교육이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지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산업으로 지목을 계속 받고 있고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추가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 자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더 이제 큰 상태인데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발을 맞춰서 이제 교육 관련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고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도 이제 공교육에 코딩 교육을 이렇게 삽입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곳으로도 좀 로보로보가 좀 발을 내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코딩 교육 관련된 그런 제품군들이 매출 확대 그리고 이제 점유율까지 좀 증가하는 것들을 좀 노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이로 인해서 또 로보로보의 영업 실적이라든지 또 향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실적의 향상,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떤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이용을 해서 중국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중국 코딩 시장, 코딩 교육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내부에서 자치성별로 코딩 수업을 공교육으로 지금 도입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입된 건 아니고요.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과도기적인 모습 속에서 로보로보가 그 시장을 이제 뚫고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중국 시장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베이징의 어떤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파트너사 북경 로보로보 교육과기를 통해서 이런 수익들이 1차적으로 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떤 베이징의 로보로보 교육과기의 점포수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로보로보의 추가적인 외형 성장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파트너사 학원에 로보키트, 로보키즈, 유아로 등을 지금 공급 중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국의 어떤 코딩 교육 시장을 뚫고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중국 컴퓨터 교육 시장에 좀 한국의 영향력도 좀 커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는 좀 로보로보의 좀 성장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중국 쪽에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남아 시장까지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인도 관련해서 인도의 경우에는 코딩 교육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그런 고가의 교육기관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지금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쪽도 지금 로보로보가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베트남 관련된 곳도 베트남도 이제 교육용 로봇, 코딩과 관련된 교육용 로봇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수요층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로보로보가 함께 좀 뚫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어떤 코딩 관련된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 미국보다는 좀 로보로보를 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지금 무역 분쟁 관련해서 사이가 좀 오히려 나빠질수록 좀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지금 좀 해소될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이 부분으로서 어떤 로보로보가 좀 영위하고 있는 어떤 코딩 교육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시작으로 해서 이어져서는 좀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차세대 첨단 기술로까지 좀 추가적으로 어떤 로보로보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로봇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체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자급자족 느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내가 제품을 만들더라도 소프트웨어 합청을 준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다른 회사 거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이 그냥 로보로보 제품 하나만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도 좀 중국 시장 내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사이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보로보 자체가 지금 나쁘다는 의미가 나빠서 매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단은 좀 너무 많이 단기에 오른 케이스이기도 하고, 지금으로서는 하창원 MC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끝까지 이제 21선 아래로까지도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차익 실현을 정리를 하셔서 하신 다음에 좀
가격이 좀 부담 없는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장은 일단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신규 매수도 좀 자제해 드리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